제목만 봐도 뭔가 당혹스러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네? 지난 10일 오전 새벽 3시 30분경에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전해드렸죠, 뉴스파이터가. 네, 뉴스파이터에서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당시에 그 40대 남성이 범행 후에 며칠 동안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지난 14일에 이 40대 남성이 범행 나흘 만에 세종에서 검거됐습니다. 일단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렸던 전국의 많은 시민분들이 진짜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하실 그런 소식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아무리 도망쳐봤자 대한민국 3면이 바다, 그때 뉴스파이터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3면이 바다다, 자수해라 막 그런 말씀드렸는데 일단 경찰에 검거됐군요. 그렇습니다. 야산에 숨어 있다가 동선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는데 과정이 상당히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에 차를 이용해서요, 세종시 북악면에 있는 한 야산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산이 어떤 야산이냐면 이 범죄자의 선산인데다가 그 집안의 선산인데다가 부친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끌고 온 차량과 같이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고는 택시를 타고 부친의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내고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동선이 추적이 당할까 봐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나 휴대전화 결제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를 한 거죠. 이 40대 남성이 마지막으로 찍힌 폐쇄로 CCTV에는 부친 산소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남성이 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인근 CCTV에도 전혀 포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앞에서 소주병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또 이 산이 충북과 또 인접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곳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당초 초기에는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인경 평론가님, 저 몹쓸 인간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이후에 동선도 계획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세요. 대구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지인의 차량을 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세종으로 향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지인 차를 거의 근처에 버린 다음에 그 다음은 택시를 탔는데 현금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동선을 완전 차단하려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저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악랄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볼 때마다 머리를 왜 저런 데만 쓸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부친 묘소에서 술병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친을 마지막으로 아마 술잔을 놓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경찰은 인근 저수지를 또 잠수부를 투입해서 수중 작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물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가능성을 두고. 선택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쳤습니까? 그런 가운데 보세요. 저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 탓에 인근의 저수지, 왜냐하면 저 저수지가 바로 저건 충청도, 충북 쪽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그곳 딱 일대까지 다 밑에 바닥까지 샅샅이 수색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근데 보세요, 최재봉 교수님, 진짜 저 범인을 보니까 와, 도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짜 잔머리를 많이 썼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도망가기 위해서 또 도주하면서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잔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계속 추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생활 반응이라고 그러죠. 돈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사용하면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사용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도망을 다니다 보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휴대전화를 사용 안 하고 공중전화에서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공중전화에 전화를 하면서 지인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동을 할 때도 오토바이를 탔는데 오토바이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그럼 추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CCTV들 많이 있지만 번호판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없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지인과 어디서 세종시에 있는 모 지역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이 누굽니까?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근처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사람은 전혀 모른 채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 창고에서 지인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려고 했는데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나흘간 저 인간이 보세요. 범행이 일어난 건 지난 10일인데 14일 날 오후 늦게 검거가 됐어요. 나흘 동안 어떻게 숨어 지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저 인간이 세종으로 향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곳에서 자고 날아서 그곳 지리를 굉장히 훤하게 알고 있었던 거. 그래서 이곳엔 CCTV가 없고 저곳엔 많고 그걸 다 아는 거.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만 다 도망 다닌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 정말 집념의 경찰, 대한민국 경찰의 검거가 됐는데 정말 피해자 신문, 오늘입니다. 피해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였습니까?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살인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죽이셨어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배만 타고 올라간 건 언제 계획했습니까? 세종시로 도망갈 것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 유족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 악마 같은 인간은. 그러니까 고개만 푹 숙이고 그 나흘 동안, 범행 후에 나흘 동안 요리조리 도망 다니는 동안 허준 변호사님, 자기가 완전히 경찰을 따돌리고 완전 범죄를 혹시 꿈꿨을까요? 저 몹쓸 인간은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면서 자기가 붙잡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뭔지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한 번 이 죄를 저질러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추적한다면 그리고 도피 자금을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산에서 오래 버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거되는 현장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가 자신의 발언이 수사 과정이나 혹은 나중에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 스토킹 혐의 인정하냐, 동기가 무엇이냐 질문 이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보복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역시 만약에 보복 목적이 있는 살인행위라고 여겨진다면 형량이 높아질 것을 미리부터 염두한 그런 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사기관 쪽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고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강력 사건, 특히 이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 사건을 보면 애초에는 살인이었다가 이후에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된 경우가 다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건.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으로 이 보복살인이 적용될지는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검찰 단계 수사도 필요할 거고 해서 따져봐야겠지만 그 전에 지금 이 누리꾼들 반응 중에 그게 제일 많아요. 대체 언제까지? 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스토킹 이후에 스토킹 그때 범죄 일어났을 때 보세요. 이 인간도 애초에 이 피해자, 숨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을 때, 붙잡혔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 단계에서 풀어졌잖아요. 도주 우려가 없다 풀어졌잖아요. 그때만 뭔가 적절한 조치가 취했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결과로만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앞서 피의자는 협박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복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고 과거에도 스토킹을 저지르다 살인한 사건에서 처음에는 단순 살인죄가 적용되다 결국에는 보복 목적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복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와 별개로 이 사건은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상당 부분 현출되고 범행 후에도 장기간 도주를 감행합니다. 범행 전후에 죄질이 불량한데 특히나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통상의 교제 관계에서의 범행보다도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인간 어떤 중형을 선고받을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